사장 재임 3년간 업무 추진비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4천여만 원을 사용한 가운데 근데 그 대학원도 2번에 걸쳐 다녀요. 그래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뭐 본인의 미래를 예언한 겁니까? 야. 자기 실현적 예언입니까? 경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이 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지역의 여러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휴가로 의심되는 해외 출국길에 업무 차량을 타고 공항에 가거나 귀국날 당일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이 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수업을 들었던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행정실과 대전 MBC를 압수수색해 법인차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이 위원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전강석 하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빨리. 3일이 3년처럼 누구는 출근 안 하는데 퇴근 안 하는 대통령으로 돼가지고 가시기 전에 순방 가시기 전에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방 전이면 진짜 오늘 내일 안에 할것 같습니다. 끝낸다. 네네. 새로 지명을 한다. 네. 진짜 아침 일찍에도 뭐 뉴스가 많이 나오고 밤늦게도 나오고 어제 11시 11시 반에도 반 나오고 좀 넘어야 했어요. 특검 지명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잠을 자지 말라고. 일을 많이 하는 과로. 제가 대선 때 거의 네. 새벽 1, 2시까지 일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네. 가짜뉴스 대응하느냐고.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대위 가짜뉴스 대응단이라고 붙였는데 제가 그 앞에 25시 가짜뉴스 25시요. 대응단으로 네.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재명 40, 정부 80입니까? 앞에 25시 이재명 정부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시. 이진숙 위원장의 법카 사용은 우리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죠? 제일 잘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네. 전대 미문으로 3일 인사청문회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네. 썼던 법카에 대한 자료 요구, 그다음에 불응, 그러면서 저희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느냐고 3일 동안 됐고 빵집도 가셨었나요? 저희가 그 다음 날 대전 MBC 현장 방문하고 그 갔던 빵집에 오후 2, 3시경에 갔는데 네. 그 규모의 빵을 살 수 있는지를 직접 구매를 했는데 네. 빵을 저희가 엄청 샀는데 25만 원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48만 원어치 빵을 50만 원씩 50만 샀다는데 원어치를. 그것도 저녁 다 돼서. 네. 예, 그러니까 이미 제품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그렇죠. 잘 아시죠? 네. 그 제품이 이게 이게 이제 2018년 1월 8일인데 네. 대치동에 그만두는 날? 있는 네. 제과점에 가서 오후 2시 반에 네. 43만 9,600원어치 구입을 하고 네. 같은 날 오후 5시에 5시 네. 6분에 대전 안목원점에 있는 뚜레쥬르에 가서 53만 4,100원. 아니, 홍길동이에요. 예, 조합 동선을 잘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어치를 네.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대전까지 내려가서 그 청소하는 분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어허. 저녁 5시에 구매를 했다. 참 이제 아름다운 이렇게 마음이네요. 됐는데 네. 그 제가 지적한 게 뭐냐면 네. 청소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출근 시간이 새벽 4시예요. 그렇죠. 보통 3시간이면 그래서 퇴근하시죠. 퇴근을 해야 돼서 그래서 네. 제가 그 빵을 받으려고 오후 5시까지 퇴근도 못하게 기다리겠냐. 가 저의 주 질의 내용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유성 경찰서에서는 네. 그 빵이 전달됐는지를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전달이 됐으면 그게 배임이 아닌 거고 전달이 안 됐으면 배임이 배임이 되는 된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본인의 주장은 대치동의 제과점에서 산 빵과 한 40 얼마치와 그다음에 그 대전의 티머시기에서 싼 빵, 그러니까 총 100만 원어치를 전부 다 청소 노동자에게 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빵만 산 건 아니잖아요. 뭐 와인 그다음에 슈퍼마켓에서 마트에서도 20만 원씩 뭘 사고요. 주유소에서도 뭐 한 예, 번에 주유소도 200만 원을 사고 결제했다고 그러던데. 제일 좀 독특한 것은 예? 커피를 꼭 한 잔씩 사요. 이거 수행을- 되게 싫어요. 저랑 약간 다른 포인트에 꽂혔어요, 의원님이 지금. 왜? 그러니까 저는 주유소를 1회 200만 원 결제했다. 그건 뭐 이거 이제 이상하고. 선결제를 아마 해놓고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 돌아가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계속 그냥 뭐 사적으로 차를 쓸 때도 이용했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예? 의원님이 계속 새벽 4시에 빵집에서 4,000원을 썼다. 커피를 마실 때 꼭 한 잔씩 마신다. 이제 이게 집이 이제 도곡동인데 네. 원래
관저 소위 개념 이제 대전 MBC 사장은 네. 그 대전 MBC 근처에 이제 집을 사택을 주잖아요. 아.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굳이 또 올라온대. 왜냐면은 서강대학원을 다녀요. 야간에 예, 대학원 예, 다녀요. 대학원을 다니기 지역 때문에. 야독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 네. 대학원도 2번에 걸쳐 다녀요. 그래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일주일에 2번이라는 아니요. 얘기예요? 아니면은 2번. 국제대학원 한 번, 뭐 언론대학원 한 번. 학위 한번 학월이 받거나 장난 또 받고. 예, 예. 2번에 걸쳐서 대학원을 다니는데 평생 그러면은 저녁 9시에 끝나면 대전에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본인 집에 가는데 그럼 이 수행하는 분은 집이 어딘가 있을 텐데 네. 새벽 4시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분을 출근을 모시고 하기 출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도 졸리잖아요. 그 그래서 이분 커피도 사야 줘야 되는 게 아. 인지상정인 거죠. 네. 근데 본인 것만 사서 이게 업무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업무 추진인 카드, 법인 카드는요. 네. 만원 미만은 네. 사용을 잘 안 안 하도록 한다? 하고요. 아. 집 근처에서는 절대 못 쓰게 합니다. 그래요? 저도 방통위원 하면서 상임위원 하기 때문에 네. 업무 추진 카드가 나오는데 네. 집 근처 안산시에서 사용을 못 하게 아. 했어요. 예. 그렇죠. 보통은 자기 업무 지역에서 사용을 하지. 근데 이분은 집 근처에서 많이 쓰고 서강대학교 근처에서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골프도 많이 하고 와인 여러 종 호텔 참 많이 가시더라고요. 많이 가셨어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호텔 숙박이 아니라 주로 이제 식사를 식사. 여기서 네. 많이 한 거 아닌가. 네, 과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입수됐는데 대전 MBC 사장으로 근무한 기간 서울 강남의 자택 근처에서만 약 1,700만 원을 결제하는 등 업무 연관성 여부가 의문이란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서울 MBC 본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보도국 국제부장으로 근무했던 2009년부터 보도본부장 재임을 마친 2015년 2월까지 사용처가 호텔인 결제 내역만 216건, 총 5,900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결제가 집중된 서울 중구의 한 5성급 호텔을 비롯해 특급 호텔에서만 152건, 5천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여의도 63빌딩의 고급 식당가에서 총 7,500만 원, 연평균 1,000만 원 넘게 사용했습니다. 대전 MBC 사장에 취임한 2015년 3월 이후에는 서울 자택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수시로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장 재임 3년간 업무 추진비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4천여만 원을 사용한 가운데 서울 대치동 이 후보자의 자택 반경 5km 이내의 가맹점에서 결제한 내역만 87건, 1,6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무지가 대전인데도 평일에 결제된 내역이 대부분이고 주말에 쓴 것도 13건이나 됐습니다. 4천 원이 결제된 동네 제과점 내역부터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액도 확인됩니다. 자택에서 도보로 4분 거리인 특정 한식당을 12번이나 방문했는데 건당 12,000원 소액부터 97,500원까지 결제했습니다. 특히 대전 MBC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임서를 제출한 2018년 1월 8일 한 제과점에서 약 44만 원과 53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약 100만 원을 결제한 뒤 저녁에 서울로 올라가 자주 가는 집 근처 한식당에서 36,500원, 커피 전문점에서 28,600원을 사용했습니다. 대전 MBC를 가서 끊임없이 이 방문진 인사들하고 접촉을 합니다. 다음번에 뭔가 나 하고 싶으니까. 뭔가 하기 위해서라고 네.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이게 업무상 배임이다 네. 뭐 보는 거고 김영란법 위반 청탁 소지도 있다라고 보고 여러 명을 지금 저희가 고발해 놓고 있고 네. 11개월째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사실 봐주기 수사고 그다음에 이미 저희가 탄핵했을 때 이 수사가 속도를 좀 냈다면 영향을 좀 받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때 경찰에서는 손을 놓고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 속도를 낸다고 세 번째 압수수색을 했는데 한 번도 소환은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사에 그렇게 막 김건희 수준입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이게 11개월이 된 거예요. 고발한 지. 11개월 7월 달이요. 근데 검찰이나 경찰이 뭔가 혐의가 있는데 이진숙 이 사람을 굳이 이렇게 막 보호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검찰이 네. 유성 경찰서에서는 워낙 큰 사건을 처음 맡다 보니까 수사를 꼼꼼히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고 검찰이 지휘를 잘 안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 뭔 큰 사건이야 이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많지만 확인이 어려운 또 사건은 그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 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하여튼 수사기관들이 별로 이렇게 썩 아니요, 지금은 조금 이제 좀 바뀌었어요? 속도가 바뀌어서 아. 속도를 내고 있는 척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믿지는 않으시는군요. 그래서 안 믿지. 근데 가장 큰 게 어쨌든 뭐 법인카드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방통위원장이 되기 전 일이잖아요. 네네. 방통위원장이 되고 나서 본인은 이제 임기를 끝까지 하겠다. 사실은 일을 별로 한 거는 없다고. 불법 행위를 많이 했죠. 어. 그래서 그 EBS 사장 신동호? 인사했다가 네.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돼서 김유월 사장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 아. 그다음 KBS 감사 박찬욱 감사도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네. 그다음에 그 박문진 이사들의 경우도 그 잘못됐다라고 해서 네, 지금 김태선 이사였나요? 그때 다시 법원에서 권태선 이사님이 권태선, 네. 지금도 계속 일을 아, 하고 있고, 그래서 박문진 이사 문제, 그다음에 KBS 감사, EBS 사장 문제 이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유법하다라는 판단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 이제 막 뭐 청문회나 이런 자리에서 막 물어보시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이진숙 위원장 보면 이게 오랜 기자 생활에서 나오는 건가 그런 카리스마인가 싶기도 한데 약간 그 눈에서 안광 같은 게 좀 발사되지 않습니까? 도끼라고 그러죠. 어떻게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거기다 쓰시면 안 돼. 왜 그러세요? 정권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자기 검열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얘기 막 이렇게 질문이나 하실 때 약간 좀 이렇게 좀 부담되진 않으시나 여쭤보려고 많이 그랬는데. 부담되죠.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현안 질의하는데 네. 거짓말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하면서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거짓말이라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거짓말 제조기라 그러냐고 정작 저보고 거짓말을 제조하는 사람 아니냐고 분노하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임기가 내년 8월까지 맞죠? 아니에요, 후년, 내후년이에요. 내후년. 네. 내후년. 자기 임기도 몰라요 지금. 그래 본인이. 그러니까 3년이니까 작년 7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제가 볼 때는 들어왔으니까. 횟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1년을 네. 어떻게 시로 계산하는 건지. 근데 어쨌든 2027년인데 내년까지 이제 착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에 꽂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대구시장을 나가고 싶어서 내년까지 임기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3년 임기면은 2027년 7월 30일까지가 만 3년이어야 만 3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임기를 계속 두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이제 경찰서에서 기소를 하고 네. 수사를 하면 그게 이제 제일 본인으로서는 부담일 거고요. 네. 왜냐하면은 한상혁 위원장의 경우는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조정한 것을 뭐 조작했다라고 둔갑시켜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을 시켰거든요. 네. 당시 상임위원들이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해임을 강행했는데 네. 예를 들어 이런 어쨌든 공직자로서 부당한 행위에 연루됐기 때문에 해임 사유는 되죠. 그러나 저희는 윤석열 정부처럼은 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통위가 2017년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로 되면서 네. 방통위 업무 중에 그 유선 방송 사업자를 미래창조부에다 두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기형적인 구조인데 문재인 정부 유선 초창기에 방송 사업자가 방통위에 방통위 있는 있지 게 않고, 아니고 예.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에 당시에 있고,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그 의석수가 많지 120, 않아서 네, 몇 그걸 못했습니다. 네. 정부 조직 개편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부터 시작을 하면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해서 방통위 문제를 다룰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위원장의 권한 임기가 자동적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에 맞추어서 정부 조직은 늘 탄력적으로 바뀌는 게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조직을 개편하는 건 아니고요. 조직 시대에 개편. 맞추어서 예. 지금 그 조직이 2008년도에 만들어진 조직이고 예. 그다음에 2012년도 박근혜 정부 때 퇴행적으로 됐다가 새롭게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의석수가 제대로 안 돼서 정부 조직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이고요. 다음에 5년 뒤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돼서 이거보다 훨씬 더 뭐 컨텐츠나 아니면은 문화관광체육부에 있는 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는 사회적 합의와 수기 과정이 있다면 충분히 저희는 또 바꿔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내란 세력이 네. 다음번에 총선에서 다수석을 갖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네. 너무 지금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진숙 위원장을 내리기 위한 게 아니고 그냥 정부 조직을 현재 개편. 상황에 맞게 네. 바꾸는데 네. 그에 따라서 생기는 일 중에 하나가 네. 이진숙 위원장이 자동적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네. 이진숙 위원장이 어떻습니까? 계속 버틸 것 같습니까? 네, 좀 버틸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두 가지 이유로. 버텨요. 첫 번째는 방송 장악 미션을 수행하러 내려온 사람인데 예. 저는 그 무엇 때문인지 본인은 찐찐찐윤 찐찐찐윤. 예처럼 굴었기 때문에 음. 계속해서 그 미션을 어떻게든 수행하고 방송 정상화를 막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거 두 번째는 극우 여전사로 자기를 매김해서 정치권에 진출하고 싶어서 버틸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내가 이렇게 버티고 내가 이렇게 맨 앞에 서서 싸웠다. 그 이미지를 계속해서 만들고 가져가기 위한 근데 버티기? 거꾸로 우리 쪽도 보면 어허. 최고위원 되시는 분들 보면 예. 싸워서 되신 분들 넘어와서 또 계속 윤석열 비난하다가 넘어와서 되시고 이러잖아요. 그건 긍정이죠. 아, 예,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정말 저는 그 네. 귀태 부부라고 귀태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귀태 대통령.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어. 이거는 국힘도 사석에서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정도로. 아 그렇죠. 예. 나라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어 3년 동안. 예, 그래서 그렇게 싸우던 분들이니까 긍정인데 네. 이거 부정적 의미로 예, 그 이진숙은 버틸 것 같아요. 이진숙은 버틴다. 그래요. 그러면 이진숙이 계속 버티면 계속 봐야 되는 겁니까? 이진숙 위원장을? 일단 지금 내년 8월까지인가요, 임기가? 예. 이재명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할 거예요. 예,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네. 지금 김태규가 그만뒀어요. 부위원장. 예, 그렇- 2인 체제 예, 중에 예, 한 그래서 명이었던. 저들이 끝까지 얘기했는데 2명이서도 회의할 수 있다. 네. 방통위는 회의체인데 그런데 1명 남았기 때문에 회의가 불가능해서 결정을 못 해요. 음흠. 네. 그리고 혼자 결정한 거 그거는 재판 가면 다 집니다. 예. 그래서 일단 걱정을 너무 하지 마시라.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시는 건 못한다. 이진숙이 있으면서 또 공영방송 장악하고 박장범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뭐 네. 안 좋은 보도 내보내고 이럴까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다. 네. 예.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정부 조직 개편을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근데 정부 조직 개편을 할 것 같아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게 60일이거든요. 네. 활동 기간이 그러니까 60일 지나서 순리대로 처리할 거고 예 그다음에 조직 개편이 되면 현재 체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빵진숙 기억하시죠? 예. 빵진숙. 그 빵진숙을 횡령 혐의로 예. 예,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해 놨습니다. 유성 경찰서에 네.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 같고 그리고 그 빵진숙 씨가 카드 사용한 사용처를 어제 압색했다고 그렇더라고요. 하니 예. 이제 이진숙도 조사 받아야죠. 아. 그리고 또 한 명 류희림 방송통신 시민위원장 그만뒀는데. 예. 청부 민원 의혹. 근데 그게 사실임이 밝혀졌잖아요. 방심이 간부의 증언으로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까지 밝혀졌잖아요. 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고발된 지 오래됐는데 수사 안 받았는데 이제 수사 받고 책임질 시간이지 그만뒀다고 면책되는 거 아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일단 윤석열 정권 때. 경찰은 예.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있다. 버티고 안 버티고 본인 비즈니스고요. 저희는 사실을 드러내겠다. 사실 드러내겠다. 수사 더 촉구하겠다. 예, 원칙대로 갑니다. 원칙대로 예, 간다. 예.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최근에 법인카드 유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로 방통위의 의결이 다 법원에서 취소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시 예. 어제 국무위원회에서 특검은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이야기했다. 네. 뭐 예, 나름 뭐 소신 발언들을 하고 있네요. 어찌됐건 대통령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예.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원래 특검은 정부를 못 믿어서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고 네. 정부로서는 원래 검찰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다. 네. 집권한 입장이니까 검찰을 잡고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예. 아무튼. 그런데 국민적 요구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특검을 안 할 수 없고 네. 또 상권 분립 원칙에 따라 여당이 추진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기는 어렵다. 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인가요? 그러니까 그 세 개의 특검이 올해 안에 다 끝날 거다 수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해 최장 170일이니까 사실은 내년까지 넘어가거든요. 원래는 최장으로 보면. 근데 올해 안에 다 끝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내년으로 해가 바뀌면 안 된다고 봅니다. 속전속결로 끝내야 돼요. 왜냐면 내년 넘어가는 순간 지방선거 국면이고요. 아, 그러네요. 또 선거 때 예민하잖아요. 그럼 또 야당에서는 뭐 정치 탄압이네 뭐네 또 그런 걸로 이제 막 선전을 할 것이고 사실은 이 세 개의 특검 모두 올해 안에 그러니까 한 지금 6월이죠. 그러니까 반년 안에 다 끝내고 이제 기소하고 다 끝내야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바쁘겠네요. 사실 네. 덩어리가 굉장히 큰 사건들인데 네. 이게 구체적인 수사 대상 개수로 하면 40개가 된다는데요. 예. 특히 김건희 특검법이 그게 16개인가 그럴 겁니다. 제일 많잖아요. 수사 대상이. 예. 그리고 내라는 일부 이미 기소된 것도 예. 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한데 김건희 특검법이 사실 들여다볼 부분이 세세하게 많은 것 맞습니다. 같은데. 엄청 많습니다. 작년 여름에 이진숙이 청문회에 들고 온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파일에다가 이제 자료를 준비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파일에 요 문구를 적힌 종이를 껴가지고 갖고 왔더라고요.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 본인의 앞길을 예견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언제요? 작년 7월. 작년 7월에. 제가 작년 사진은 7월. 요거. 아하. 야. 작년 7월이면은 후보자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맞네요. 청문회 때네. 그렇죠. 청문회 때 저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여러분. 뭐 본인의 미래를 예언한 겁니까? 야. 자기 실현적 예언입니까? 저 멘탈리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합성인 줄 알았는데 진짜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것도 일부러 대단하네. 보란 듯이 그쵸, 저렇게 일부러 예, 네. 맨 앞장에 저거는 언론사들로 하여금 이제 사진을 찍어보라는 거잖아요. 네. 진짜. 약간 일종의 피켓을 들고 와서 시위를 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저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출마 경험이 많으면서 방통위원장 또 하고 맞아요. 그렇게 보복 인사했었고 네.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